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계속 이제 영업에 대한 기법들을 서서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할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깔때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디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통에다가 물을 가득 부고 이렇게 콸콸콸콸콸 쏟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들어가고 다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시는 거 뭐 있어요? 흑인이 나와가지고 깔때기를 딱 붓더니 물을 부으니까 거의 95% 이상 잘 차죠. 그러면서 그 물통 보면서 흑인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용인데 왜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인기 영상 저는 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는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람과 만나서 1시간에 대한 설득과 대화를 한다면 1시간 내용 중에서 95%를 허수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금방 보셨듯이 깔때기라는 게 있거든요. 물을 붓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언어와 생각과 시각적인 요소들을 다 잘 쏟아부으면 계약의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쏟아부을 때 그냥 여기서 막 물을 뿌리는 거야. 그냥 뿌리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몇 프로가 될까요?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계약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보다는 중간 매개체인 깔때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깔때기 효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깔때기 효과. 왜 깔때기 효과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영업의 기법들을 하고 있는데 깔때기 효과라는 큰 범위에서부터 서서히 좁혀 가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끌고 가는 방법을 깔때기 효과라고 그래요. 깔때기 기법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깔때기에서 제일 윗단계에 있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윗단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지사지라고 말씀했죠. 음. 근데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역지사지라는 거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만큼 코드를 맞춰서 그 사람의 이 뇌에 있는 생각과 시각적인 걸 맞추느냐라는 거면 그럼 그걸 전달하는 기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차별화예요. differentiation. 영업사원이 100명이 있다. 근데 그 100명의 영업사원이 와서 똑같이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그 사람과 다른 방법을 쓴다면 그게 결국엔 정말 큰 차별화가 되겠지만 그 차별화의 기법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앞으로도 할 겁니다. 자, 차별화가 왜 중요하냐?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침 출근 시간에 그 큰 사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켓 들고 인사하고 있죠. 그전에는 그런 분이 하는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 아세요? 지금은요, 전국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시면 네. 지금도. 지금도 많아요. 이제 시내에서는 잘 못 보시죠. 선거 때만 보실 건데. 시골은 왜 그러냐면, 시골은 아무래도 인구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좀 더 경쟁력 있게 하고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아직도. 양산에 그런 데 보면. 근데 그 일을 3개월 했다고, 아, 저 사람 성실하네라고 사람들이 인지할까요? 인지할까요? 3개월? 괜찮지 적어도 않을까요?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차별하긴 하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다지 효율적인 영업 방식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방법만 하진 않겠죠, 이분이. 다른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죠. 보통 자동차 영업한다면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회사 전단지 만들어서 자동차 출구장에 이런 데 가서 막 와이프에 꽂아요. 그거 만장 뿌리면 전화 한 통 올까요? 안 와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어. 길 가다 보면 그냥 껌에다 레몬 하나 넣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단지 막 나눠주는 분 있죠. 사실은 그렇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가 중요하다. 그럼 그 차별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 방법은 자기가 하는 업종에서 뭐가 나을지를 연구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주에 그분 있어요. 그 아이언맨이나 이런 거 있죠. 탈 쓰고 아침 출근 시간마다 피켓 들고 보험 보장보수 한다고 매일매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차별화는 피켓 들고 가면 쓰고 가면 썼다는 게 차별화. 두 번째는 똑같잖아요. 출근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 피켓 쓰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가면을 좀 독특했으니까 눈에 많이 띈다는 거죠. 그건 그분이 생각에 하나의 차별화 기법을 단순하지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내가 하는 업종과 연관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유머를 구사를 잘하는 거는 잘할 수 있죠. 내 일과 연결된 유머를 구사하는 거는 아무래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차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연관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복장의 차별화는 사실 제일 단순해요. 근데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데 가서 국산차 정말 똥차요 안 좋아요 막 얘기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지가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와서 왜 국산차 안 좋고 외제차가 좋다고 막 얘기를 막 하느냐라고 처음에는 인식할 수 있죠. 예. 근데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차가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다라는 부분이랄지 AS망이 좋다는 이런 부분을 뒤에 붙인다면 그건 차별화 될 수 있죠. 왜 대부분 처음 오는 사람들이 현대차가 왜 좋냐면요 라고 시작해서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야 현대차가 너무 가격 비싸던데 요즘 그 정도 가격이면 그냥 BMW 사지 이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그게 어찌 보면 큰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기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큰 깔때기 효과에서 제일 큰 카테고리인 차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만 해드리고 앞으로는 그 차별화에 조금 더 중간 카테고리, 좁은 카테고리로 해서 실제 내가 하는 일에 차별화된 전략 한 세 가지 정도는 세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차별화에 대한 큰 카테고리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